자, 이번에는 정치 관련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고요. 밤새 청와대가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를 취재하고 바빴습니다. 내용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는데요. 주영훈 경호처장, 청와대입니다. 가사 일에 직원 동원 의혹, 어제 보도가 됐어요. 한 언론에. 그 의혹에 청와대는 일단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연무관, 이게 청와대 내에 있는데 경호원들이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는 곳입니다. 연무관 청소 담당 무기계약직에 경호처장 관사, 거기에 사는 가족 빨래 등 시켰다. 뭐 보도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연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장 계약직 직원 가사 도우미로 동원 의혹이다. 관사로 출근해 빨래 청소를 시켰다는 의혹에 경호처 관사 회의실 청소위에 출입한 거다. 관사가 뭐 1층, 2층 돼 있는데 1층은 거기가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자리다. 그러니까 거기 청소는 위에서 그 청소를 위해서 출입을 한 거는 맞지만 개인적인 가사 일은 안 맡겼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청와대 규정 위반 확인된 정식 감찰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선 의원님. 글쎄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단 부인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청와대 해명을 좀 더 들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겠지만 보도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과연 그 민정수석실에서 정말 그 기강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저런 사실을 청와대의 경호팀 내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견제나 경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고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공공의 일을 하는 거죠. 공공을 맞습니다. 위한 일.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가사 도우미처럼 심지어는 기사 내용을 보면 밥을 지어달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해당자가 그건 안 된다 해서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제 경호처장 관저로 출근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정부 초기에 국군의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감병 갑질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군 대장이 공감병 갑질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총리가 공감병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호실장 관사에 원래는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 관사. 원래 실장이었다가 처장으로 현 정부 들어서 바뀌었죠. 이 경호처장 관제에 원래는 공감병이 있었습니다. 공감병이 있다가 박찬주 대장 사건 때문에 총리가 공감병을 폐지하라고 해서 이 경호처장 관사에서 공감병이 없어진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무기계약직을 공감병 대신해서 불러다가 가사 일을 시킨 겁니다. 그 시점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면 현 정부에서 박찬주 대장을 그렇게 구속까지 시키면서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게 좀 오버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화면에 경호처장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보도가 나간 뒤에 이렇게 해명이 나왔어요. 해당 보도 사실 아니다. 밥해달라는 요청한 사실 없고 해당 직원이 빨래한 일도 없다. 일단 이렇게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좀 더 살펴보겠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이수희 변호사. 그건 그렇고 당장 내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동행을 원래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논란 속에 이제 경호처장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 경호처장을 주시하겠죠 또. 네, 그리고 아마 사진도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인터뷰도 하고 싶어. 그리고 뭔가 딱 하겠죠. 물어보고 싶고 가서. 네, 근데 뭐 경호처장은 경호가 주 업무니까 그렇죠. 그게 업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예. 청와대에서 그 도움 요청을 할 거고 예. 뭐 그거는 이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뭐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예.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감찰이 시작이 되면 예. 뭐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1층에 와서 뭐 청소하고 하는데 예. 수고비 좀 더 드릴게 저희 뭐 2층까지도 좀 청소를 해주십사. 왜 건물 청소할 때 빌딩 청소하면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무실들의 또 이 예. 커피잔까지 씻으면서 좀 수고비를 더 받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더 일을 더 해주면 예. 조금 더 수고비를 준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잘못된 거죠.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인 거죠. 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혹시나 하는 어떤 가능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 아니어야죠. 예. 아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어야죠. 사실이면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예. 평소에 경호처장님의 성품으로 보아서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실 믿고 싶고요. 예.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예.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관사의 1층을 청소한 것은 맞다는 부분인데 예. 보통은 관사 1층이 전 경호처장의 관사는 안 가봤습니다만 회의 공간들이 주로 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공적인 이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 정도는 아마 이렇게 규정상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조차 적절한 것이냐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사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거기서 이렇게 하는 오해를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예.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논란은 예. 보도로 인해서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말씀도 아직은 드리고 싶네요. 어떤 정도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고요. 지금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겠죠. 어떤 건지요. 과연 그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뭐 사실 무근인지 밝혀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저희가 2가지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바른정당계. 이게 좀 이 정당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 안에 바른정당계 최고위원회의 보이콧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콧에도 손학규 대표 사퇴 어림없다. 이 보이콧의 목적은 손학규 대표 사표를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격화되고 있다. 지도부 총사퇴, 조기 전대 등 요구.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회의 불참했습니다. 손학규, 한국당과의 통합설 운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다. 아무튼 이런 논란이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요. 개혁보수 인사 탈당 가시화 전망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일보인데요. 지도부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손학규 대표 내가 그만두면 누가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전원회의 보이콧 바른미래당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안철수 지금 독일 그리고 유럽에 있죠. 안철수 정계 복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제 이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준석 최고가 전당대회를 준비하자. 또 아니면은 재심 투표라도 하자. 근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 욕심 없습니다. 나는 민주주의 보고 역사만 보고 가요. 지금 당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손학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 다 압니다. 자유한국당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세를 모아갖고 거기 가서 다시 뭐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절대 용인 못합니다. 그 선거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바꿔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다. 내가 그만두면 누가 하나. 뭐 이렇게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기자들 앞에서 밝혔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바른미래당이 물어보셔야 될 거를. 네. 근데, 뭐 정계 개편 속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만은 자명해 보입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가 예. 사실 창원성산의 선거 결과를 놓고 이건 좀 간접적인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뭐 진보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 사실은 바른미래당에서 가져간 표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출마 때 8%였는데 예. 이번에 3%, 3.5% 그쳤지 않습니까? 3% 조금 넘는. 예, 그게 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바른정당계에서는 야 이거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라는 소리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건데 손학규 대표가 아파트까지 얻으면서 그렇게 지휘를 했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갔다는 거고 그게 이제 손학규 예.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그만큼 예전만 못하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당내 이일적인 어떤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있는 바른미래당에 예. 정치권의 큰 어른으로서 이거를 결합시켜 줄 것을 상당 부분 기대했었는데 예. 그러한 어떤 역할도 사실 못 해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예. 잠깐 언급을 하시지만 그러면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안철수 전 대표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봉합을 못 해낸다면 예. 근데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왜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내려간다는 건 또 당이 그대로 깨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라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손 대표가 지금 잘 하고 계신지에 관해서는 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 같으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 어제 보이콧을 한 의원들, 최고위원들은 지도부는요, 이른바 이제 바른정당 계열. 바른정당이라고 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나가셨던 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당에 계신 분들은 그 바른정당 계열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당대당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예. 그 공천이 걸렸죠 내년에.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에 있는 몇몇 중진들의 경우에는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천을 보장하면서 입당을 시킬 수는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의원들은 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예. 내년 총선 앞두고 예. 헤어져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예. 해요. 굳이 총선이 아니어도 예.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의당하고 바른당 각각 출신들의 생각도 다르고 좀 갈등이 예. 많은 것 같더라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길게 갈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공천인데 그게. 예. 그게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하면 그나마 좀 공천이 보장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당을 깨지도 그럼 못하고. 원하는 거는 바른정당 계열 그 인물들은 당대당으로 어떻게 합하기 원하는데 그게 어렵고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입지가 불안한데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슨 당대당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생각하면 내년에 그 총선 관련을 해서 공천은 아마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다 현역 중진의 세대 교체일 거예요. 저는 아주 그 공천에서 신진들이 많이 그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이다. 대두가 될 텐데 또 하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일 거란 말이에요. 프레임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지금 여당, 지금 청와대를 신뢰하지 않는, 더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 유권자들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정말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그게 뭐 창원, 성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일 때 원래 여기는 그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 좀 유리한 밭들이거든요, 선거구가.
그러면 표가 2번, 3번 나눠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당도 알고 바른당 계열 의원들도 알아요. 그래서 막판에는 그 대권 후보들, 그러니까 지명도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한국당으로의 이동은 있을 거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은 공천이 보장이 안 되면서 좀 뭐 거기에서는 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당사자들의 머릿속 셈법이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 산불. 지금 뭐 진화 작업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보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 여기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속초 객실 80%가 텅텅 비었습니다. 강원도가 관광 수입 비중이 굉장히 큰 곳 아닙니까? 근데 객실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부른 2차 피해다. 와야 될 관광객이 산불 때문에 안 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불길은 잡았지만 발길이 끊겼다. 불길은 오면 안 되는 거고요. 발길은 와야 되는데 발길이 끊겼답니다. 여기 제목 보시죠. 아래 보면요. 화재 피해 입지 않은 설악산 경포대 속초 해변까지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주문진 복사꽃 축제, 고성, 대문호 축제 등 행사 지역도 산불과 무관한데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피해 지자체들 할인 행사 계획하고 있고요. 놀러 오셔야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속초 중앙시장입니다. 사람이 이 통로에 빽빽해야 되는데요. 한산합니다. 가서 보시고 팔아주고 먹어주고 이래야지 이분들이 힘을 받는다 그러네요. 2차 피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배정전 의원님. 네, 이전에 포항 지진이 났을 때도 유사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놀러 가도 될까? 괜히 가서 뭐 이렇게 웃음을 짓고 이러기가 그렇죠. 미안하다. 마음껏 놀고 즐기기에는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하셔서 사실은 처음에는 발길이 주저되시는 게 사실인데 그러나 지자체의 어려움이 알려지고 나서 적극적으로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모임도 하시고 놀러도 가시고 이렇게 한 붐이 조성이 됐거든요.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사실은 좀 낙관을 해보고 싶은 게 국민들께서 당장은 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여행을 가도 되나 이런 염려를 하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우리가 열심히 가서 그 지역 경제를 좀 살려주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저는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주시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여기서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산불이 부른 2차 피해 이거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강원도 여행이나 어떤 행사 계획하고 오셨다가 에이 산불 때문에 취소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취소하시면 안 된답니다. 가시는 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가십시오. 취소하지 마시고.